그래서 그때 제가 떨어진 시험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다음에 바로 동차로 붙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떨어진 시험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법고시 1차를 붙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치는 시험을 제시라고 하는데요. 이 제시에서 정말 아깝게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 총 점수의 커트라인은 넘었는데 한 과목이 꽈락이 나는 바람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왜 내가 여기에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 해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 1차 붙고 2차 붙고 그래서 동차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떨어진 시험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다음에 바로 동차로 붙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을 치는 4일 동안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지 않는 걸까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때 시험을 4일 동안 치는데 하루에 2과목씩 시험을 쳤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과목을 치고 12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 2시부터 4시까지가 한 과목 해서 하루에 10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치는 거를 4일 동안 쳤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어차피 시험 4일만 치면 끝나고 나는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4일 정도는 충분히 밤을 새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몇 시간을 잔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난 그냥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나 밤을 새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한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모르게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다음날이 시험이었지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생각에 집중력이 조금은 풀어졌던 것 같았어요. 이제 사실 밤을 샌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을 깨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나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잠을 깨겠다고 돌아다녔던 시간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었고 버려지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커피도 되게 많이 마셨는데 평소보다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커피만 마시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시험을 치는 당일의 컨디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법고시 2차라는 게 정말 중요한 시험이고 엄청 긴장을 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험을 치면서 졸렸었어요. 제가 이제 2차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밤을 새서 공부를 하겠다는 내 생각이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절대 밤을 새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하루에 4시간을 잤어요. 지금 공부할 게 이만큼 남았어도 무조건 4시간을 잤고 대신 일어나서 정말 초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합격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도 1시간 안에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제가 떨어지고 합격하는 거를 반복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시험에 떨어지게 됐을 때는 내가 떨어진 시험의 성적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점수의 총합은 커트라인을 넘었지만 민사소송법 한 과목이 과락으로 떨어진 시험이었거든요. 제가 1차를 보고 나서 2차를 볼 때까지 주어진 시간이 한 4개월 정도였는데 제가 4개월 동안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과목이 7과목이었어요. 저는 이 4개월 중에 2개월을 제가 떨어졌던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다가 다 썼고요. 나머지 2개월을 6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도전이었는데 민사소송법을 최소한 2달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개월은 다른 과목 절대 공부 안 하고 민사소송법만 봤고요. 이제 제가 한번 시험을 쳐봤잖아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이러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초집중해서 2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 어차피 나머지 과목은 제가 커트라인을 넘겼던 과목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 6과목을 공부하는 정도로만 해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험에 왜 떨어졌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다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성적이 제일 잘 나왔던 거는 상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모든 과목에서 다 만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합격 커트라인을 넘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내가 어떤 과목이 얼마나 부족해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 공부를 해야 다음에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그 시험에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실에서 성적 확인을 했고 떨어졌구나. 역시 내 인생에 기적은 없구나. 반전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실에서 나와서 터벅터벅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뭐랄까, 이제 시험 합격 발표가 났는데 아무도 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혼자 걸어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서 썼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으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한 30분? 1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절망감이 들었었고 내년에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정말 저를 막 에워싸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이제 합격자 명단을 보면 내 이름은 없는데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 친구들의 인생과 떨어진 나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 이런 거를 보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그때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만약에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면 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과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시험에 떨어졌고 떨어진 이유를 알았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났을 때의 충격이 가장 크거든요. 이 충격으로 나는 다시는 이런 충격을 받지 않겠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반드시 합격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6월에 시험이 있어서 6월에 시험을 치고 10월 달에 합격 발표가 나면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6월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다시 단기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단기가 아니고 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공부를 똑같은 원인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시험에 떨어졌을 때 충격도 처음에는 되게 크지만 그게 반복되면 충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사이클을 합격이라는 사이클로 돌려놓는 것이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불합격을 했을 때는 이 불합격이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나는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요.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시험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임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봐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랑 나 올해 떨어지면 다시는 공부 안 할 거고 진짜 여기에 내 인생을 다 걸 거야, 그런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는 거는 정말 그 시험을 치고 나서 배우는 게 180도 다릅니다. 나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거고 어차피 올해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떨어질 거야, 못 붙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치고 정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시험에서 배우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실전이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암기하고 단거나 하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면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요. 어떤 것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보완이 잘 되기 때문에 합격도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을 정말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치고 나서 결과를 보면요. 나는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커트라인을 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너무나도 정말 개판인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과목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과목은 좀 충분했구나. 이 과목은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형편없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스스로 높낮이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리고 정말 올해 이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치고 나면 내가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긴장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실전에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조금 더 사소하게는 나 시험 전날에는 잠이 안 오는 사람이네, 나 시험 전날에 좀 배가 아픈 사람이네 이런 것들, 아니면 나 시험 전에 이렇게 오버해서 공부를 하면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실전용 팁들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거는 어차피 떨어질 시험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치면은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없지만 공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올해 꼭 붙을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치면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 의외로 합격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경우도 많으니까 항상 시험은 진지하게 임하시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시험을 치면 한 번에 붙는 법이 없고 꼭 한 번에 실패를 해봐야 그 다음 해에 붙더라고요.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실패해서 배우는 게 좀 많은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실패라는 것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그 경험을 가치 없는 것으로 두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할게요. 안녕.